네,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문상훈 군의 은사님이자 네. 저의 고교 선배님이신 안강복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잘 지내셨나요? 이 코로나 시국에. 예,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요. 예. 자, 우리 안강복 선생님과 함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어볼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마음을 튜닝하는 기술. 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도 오래 달리면 이제 휠이 틀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가지 이제 신선스러운 경험을 하다 보면은 휠이 틀어져가지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가지 않거든요. 네. 상처도 쉽게 받고 그리고 판단도 흐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의 마음의 어떤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냐, 이 얘기를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군요. 저도 칼 융을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거에 대한 이 진도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20살 때 뭐라고 30대 때 이렇게 했다가 40, 50에는 이렇게 흘러갈 거야. 막연하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현되건 실현되지 않건 간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융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의식 중에 그 진도표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 그러거든요. 하긴 있네요, 저도 마음속에. 한 45가지는 방송을 하고, 그때 뭐 도태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뭐 조그맣게라도 이제 가게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긴 있는데, 뭐 마음속에 큐시트가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45에 도태된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예.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도태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걸 확신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는 배우는 게 없어요. 술 취한 거랑 똑같거든요. 모든 게 잘 되니까. 근데 무너질 때 이제 고쳐야 될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건 잘못됐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걸 이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중년의 위기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칼 구스타프 융이에요. 그래요? 인생의 전반기는 빛을 향해서 쫓아갔지만 후반기는 빛을 쫓느라고 생긴 어둠을 보듬어야 된다. 이게 융의 얘기거든요. 태진 선생님처럼 지금 한 방송 경력 20년쯤 되고 나면 그림자가 길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마음속에. 네. 섭외를 하다가 잘 안 풀리면은 에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은 뭐지 하면서 이제 불안감이 커지거든요. 네. 후반기에 사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그림자를 무시하려고 그러거든요. 암묵적으로 그려져 있는 인생 진도표가 있으니까 잠깐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잘 될 거야 하고 문제를 무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융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생의 정점을 지나는 시점에서 한번 뭐가 문제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융이 얘기하는 그림자를 보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인생을 튜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훈 군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때요? 지금 인생에서 캐리어 하이에 와 있나요? 아니 인생 정점에 캐리어 하이에 있나요? 더 올라갈 것 같나요? 이게 제가 겸손이 아니라 제 목표가 높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봤는데 평소하고 다르게 약간 좀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약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융이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운명이 나한테 무슨 가르침을 주려고 이 사건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빛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한테 분명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런데 본능도 그래요. 본능도 우리의 눈에는 우리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욕망이 우리 마음을 쥐락펴락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융이 재밌는 게 영적인 무엇이 섭리인 무엇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주면서 야 너 그거 바라봐 그거 한번 해봐 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게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동시성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인과성을 얘기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지만은 융은 동시성이라는 우리가 일어났을 때 우연처럼 다가오는 사건을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융을 준비하면서 상훈군한테 들어야 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운명이 나한테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와라. 여태까지 선생님이 해주셨던 뭐 니체나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에 비하면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여기 멀리 있는 사람인데 당시에는 지탄 같은 거 안 받았나요 혹시? 새로운 주장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많은 그 비난의 직면을 하죠. 너는 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냐 말한 것처럼 왜 그 정답이 있는 걸 얘기 않고 자꾸 오답을 주장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체된 삶을 깨는 거는 다르게 생각하는 용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 인생 진도표가 있다는 게 나는 명확히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느낌적 느낌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게 있어요. 네. 융이 얘기하는 건 신화예요. 신화. 신의 이야기. 모든 문명에는 우리가 DNA처럼 물려받는 신화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의 인생, 석가모니의 인생 다 보면 그런 인생들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암묵적인 룰을 만들어줘요. 태어나서 보호받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가르침을 펼치고 그 다음에 조용히 물러나는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삶의 스토리가 정해져 있고 그게 인류 보편의 가치거든요. 네. 문화가 끊임없이 그 문상훈 군의 머릿속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돼. 너는 개그맨이잖아. 남다른 생각을 해야 되잖아. 너는 정해진 삶의 루트를 가는 게 아니라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 라고 지금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그림자가 짙게 들여진 거고요. 이걸 그림자를 걷어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자들. 태진 선생님처럼 전문적인 일을 20년쯤 하다 보면 페르소나가 생겨요.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게 가면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경험한 방송인 중에 최고로 MC를 잘 보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걸 뭘 보고 느끼냐면은 저는 이제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은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서 말하기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45세에 몰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 수술에 갇혀 있다. 맞아요. 그 또 한 가지가 그 페르소나가 자기를 잡아먹어 버려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네, 맞아요. 이 분야에서 최고인데 감히 누가 이렇게 네, 돼버려요. 네. 페르소나가 자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유명세라는 거는 자기의 품성을 희생해서 얻은 거다. 자기 삶이 사라졌고 명성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명성에 집착하고 이게 나라고 고집할 수밖에 없죠. 자기는 너무 힘든데도 힘든 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 힘들다고 인정하고 명성이라는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융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정점에 섰을 때 오전에서 오후로 넘은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림자를 살펴라. 내 마음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뭔지 챙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게 매일 불안하거든요. 방송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방송을 많이 하지만 이러다 아예 없어지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인 건가? 에 대한 고민 때문에 또 남들은 뭐 성실하다고 하는데 그게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노력만 해서 네. 올라가는 거는 인생의 전반기라 그래요. 융이 얘기를 해요.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놓는 게 후반기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그것도 나야. 성공한 것도 나지만 망한 것도 나야. 그렇지 뭐. 결론적으로 인간은 다 죽거든요. 네.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융은 위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만 실패하고 나만 몰락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은 누구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뭐냐. 행복하게 삶을 나아갔다가 물러설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 페르소나, 지금까지 쌓았던 그것이 사라진다 그래도 내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내 인생은 충실하게 남거든요. 그러니까는 빛나는 빛에 있는 순간이 자기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빛에서 노연한 그 후반기의 인생을 충실하게 자기를 챙겨야 인생을 잘 튜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진정성이 있으니까 항상 질문에. 페르소나 없이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굉장히 멋진 질문인데 우리는 하나의 페르소나만 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개그맨의 페르소나를 저기 문상훈 군이 쓰고 있지만은 집에서는 아들의 페르소나를 쓰거든요. 그리고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있다면은 남친의 페르소나 쓰거든요. 네. 각각의 모습이 다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 페르소나가 다 나예요. 네. 소심하게 가만히 있는 것도 나고 그 다음에 개그맨은 활발하게 활동한 페르소나는 나요. 다 소중한데 사람들이 인상 깊게 보는 그 페르소나만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융이 얘기하는 몰락의 시작이거든요. 튜닝이 무너지는 거죠. 균형이 무너지니까 하나의 페르소나가 나머지 페르소나를 전부 다 짓밟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진솔한 페르소나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데 일단 내 모습이 하나는 아니라는 것, 일상에서 여러의 모습을 펼쳐냈다는 걸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중년의 위기 극복하는 방법을 칼 융은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융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개인화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인디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빛과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 아, 저는 그걸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기려 하지 마라. 그죠? 앞서려 하지 마라. 어두운 것도 나고 빛나는 것도 나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고 그다음에 내가 있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건 좋지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 더 이상. 모든 게 나인 거예요. 내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칭찬하지 않아도 나는 나거든요. 부자가 아니더라도 명성이 없더라도 인생 잘 살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길만 쫓지 말고 후반기에는 인생을 넓게 보라는 거죠. 그리고 잘 산 인생이라는 거는 융의 얘기가 공자님 말씀하고도 통하는데 70을 고의라고 했잖아요. 고의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만 있어도 고맙다는 뜻이에요. 뭐가 고맙냐는 얘기냐면 자기가 고마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살아만 계셔도 고맙잖아요. 네. 저렇게 건강하신 것만도 고맙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것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전반기지만 후반기에는 이기려 하지 않는 거. 나의 잘남은 남의 못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실히 삶으로써 당신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당신이 더 뛰어날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돕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그러니까는 스스로 빛이 나는 어떤 그 발광체로 사는 게 아니라 반사체로 살아주는 것. 그 위치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인생의 중심에 서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내려놓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너무 좋은데? 네, 저는 안간보 선생님 수업 들을 때마다 정말 묵직한데 오늘은 아주 핵펀치가 진짜로. 가슴을 아주 네. 푹 해 숨이 안 쉬어집니다. 잘. 저는 안광보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칼 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런 가르침을 맞아요. 이게 지식의 습득도 좋지만 철학을 통한 이런 지식의 습득이 저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역대급 강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대급 강의. 나는 아무도 못 알아보게 쓰는 메모지만 이거를 처음으로 핸드폰으로 찍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요. 이걸 보면서 집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밤하늘의 별 같은 빛나는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소주 한 잔 마시면 여기서 얘기 탁 이어가면서 그냥 끝나는 건데 그냥 바로 파이팅인데. 맞아요. 그러나 책이 더 좋습니다. 네. 예. 내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두기들 다음 주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